근데 김상민 검사를 왜 그렇게까지 윤석열 부부가 감싸고 돌거나 예뻐했을까요? 뭐 이원모의 경우에는 뭐 널리 보도가 됐는데 김상민은 그때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글쎄, 근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의 핵심 멤버였나? 근데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거의 전국의 특수부가 다 동원됐던 수사기 때문에 예. 김상민 당시 검사가 무슨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그때 보면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나갔잖아요. 네네. 그때 왜 조국 전 장관의 자택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왜 중학교 재단 관련해서도 예. 나가고 예. 또 그 딸의 부산대 의전 예. 관련해서도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전국에 있는 특수부 라인들이 한꺼번에 움직였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챙겨준다? 아. 저는 약간 갸우뚱해요. 그 제 기억으로는 2019년에 조국 수사할 때 애를 많이 썼다라면서 김건희가 직접 언급한 내용은 그건 있죠. 근데 있죠. 예. 제가 보기엔 그건 명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요. 근데 지금 김상민 검사의 뭐 주거지, 사무실 이런 데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여기 뭐가 나올까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느 정도 대비는 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도 바꿨을 가능성이 높고 네네. 아예 그냥 원래 쓰던 핸드폰 본체는 어딘가 알 수 없는 데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압수수색 나가는 거죠. 뭐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다가 뭐가 엉뚱한 게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필수적인 수사 대상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어서 압수수색을 한 거고 시간이 좀 많이 저도 지나가지고 뭐가 나올까 싶었는데 그래도 뭐 수사하는 과정에서 얻어 걸릴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럼요. 예. 그리고 하다 보면 통화 내역은 통신사로부터 받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휴대폰 본체 쓰던 걸 이른바 디가우징 안 한 본체를 발견하게 되면 예. 그거는 진짜 산삼 캐는 건데 그건 산삼이라고 부르나요? 산삼 캔 거죠. 진짜.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예. 하다못해 무슨 쪽지라든지 메모라도 발견하게 되면 예. 그걸 단서로 또 수사를 계속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예. 해봐야죠. 예. 압수수색은 기본이죠, 기본.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현직 의원이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지금 2명의 현직 의원이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쪽에 저는 뭐 적지 않다고 보는데 가장 최근에 거론했던 건 이제 김선교. 네. 여기는 이제 양평고속도로가 걸려 있는 거니까. 근데 윤상현 의원이 전격적으로 아무튼 오늘 사무실과 그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러 갔더라고요. 예. 뭐 이쪽에서 확보한 내용이 사무실에서 문서 자료, PC 안에 파일들 이런 거를 확보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도 좀 유의미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윤상현 의원이 워낙 용의주도해요. 용의주도 합니까? 그럼요. 예. 지난번에 그 총선에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 예. 그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물론 네. 이제 그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3선인가 했습니다만 그 윤상현 의원이 왜 공천을 못 받았었잖아요. 네. 그 2번 연속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살아온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안상수 전 인천시장 했던 분이 이제 국힘 쪽 공천을 받고 출마를 했는데 갑자기 왜 한바식당 있잖아요. 네네. 공사 현장에 왜 한바식당. 네네네. 한바식당 사장이 양심 선언을 해요. 예. 내가 안상수 전 시장한테 예. 뇌물 줬다. 이른바 한바비리 사건. 네, 한바비리 사건.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떨어뜨리고 예.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오죠. 예. 근데 나중에 그게 다 허위였어, 사실은. 한바비리 사건은 모두 다 허위였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적어도 안상수 전 시장과 예, 관련해서 양심 선언을 했던 한밭집 사장은 네.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갖고 역으로 이제 윤상현 의원이 예. 뭐 한밭집 사장하고 예. 그 공모해서 예. 떨어뜨리려고 예. 없던 사실을 퍼뜨린 거 아니냐 그래갖고 예. 기소가 됐는데 예. 야 그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워낙 그 용의주도한 분이기 때문에 예. 뭐 수사 대비는 많이 하긴 했겠죠. 하지만 의원회관에는 그 보좌진들도 10여 명 있잖아요. 네네. 거기 PC에서 혹시 뭐가 나올 수도 있겠지. 아, 윤상현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보좌관들이나 네. 이제 비서들의 휴대전화 뭐 혹은 뭐 PC까지 PC, 네. 다 뒤지는 거니까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산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네. 우리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녹취의 내용 중에 상현이가 그 공관위원장이니까 내가 그 상현이한테 하라고 할게 뭐 이제 이런 식의 녹취가 일단 명태균 게이트의 시발점이었잖아요. 이제 이런 걸 주로 이제 결국 윤상현 의원 소환 조사할 때는 다 물어보겠네요. 물어보죠. 이 과정이 진짜 전반적인 얼개는 다 특검이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핵심만 아마 물어보겠네요. 어떤 거를 그럼 주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네. 그 윤상현 의원은 그 전에 경남 쪽에 여성 공천이 없었다. 네. 그래서 여성 공천 우선 지역으로 뭐 그런 취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그 지역에 공천했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뭐 경선 룰에 따라 했다고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언제 마련된 룰이냐? 예. 이걸 물어봐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공관위에서 처음부터 얘기가 있던 거냐? 예. 아니면 갑자기 윤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윤과 명태균 사이에 전화가 이루어진 그 이후에 만들어진 룰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져봐야겠죠. 핵심은 공천 개입이니까 네. 그 공천 개입 과정에서 윤상현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김건희나 윤석열이 이런 걸 이제 이른바 좀 끼워 넣거나 공천 룰을 변경해 가지고 이거 뭐 해줘라라는 식으로 실제 어떤 지시나 개입이 있었느냐, 관여를 했느냐 이 부분.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공천 기준이라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뽑고 공천을 한 게 아니고 사람을 정해 놓고 그 사람을 위한 공천 룰을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여성 우선 공천이라는 게 언제 정해진 거냐. 그걸 따져봐야겠죠. 근데 재보궐의 경우에는 뭐 룰이 달라요? 그렇진 않잖아요. 맞습니까? 이제 기존의 국회의원 공천 룰이라는 게 뭐냐면 지선이 있고 총선이 있고 한데 뭐 그 전에 수정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말은 많잖아요. 근데 재보궐의 경우에도 공천 룰을 기존 거를 뭐 변경하거나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공천 룰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때 선거의 공천 룰인 거죠. 모든 선거에 통용되는 공천 룰이라는 거는 아니 그런 거를 만들 만도 한데 그렇게는 잘 안 해요. 왜냐면 그러면 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일단 뭐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뭐 변경을 했다든지 아니면 김영선에 맞게끔 이른바 이제 좀 명분, 알리바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당 차원의 노력이 있었느냐,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의 지시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대목들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정치 보복인가요?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이 물어보는 과정에서 정치 보복 얘기를 꺼내신 것 같은데. 그거 할 말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래요? 할 말 없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고 뭐 권력 남용이라고 했나? 뭐 그냥 뭐 정치 얘기죠. 보복이라는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기자들의 질문에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고,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과 김건희에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윤석열은 지금 2022년 5월 10일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가 됐는데, 김건희는 이게 공소시효 문제를 따져본다면 공선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거 적용이 가능할까요? 아니 그래서 업무 방해로 가는 거죠. 그렇구나. 형법상의 업무 방해죄.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거법 위반은 그 선거일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로 만료가 되잖아요. 다만 현직 대통령은 재직 기간 중에는 정지되니까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업무 방해죄는 그런 뭐 6개월이 아니거든요. 공소시효가. 근데 이거는 이른바 그 부정 취업 내지는 취업 청탁 이런 게 다 업무 방해로 의율돼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사원을 뽑는데 회장이 그 사원 면접 보는 임원한테 예. 야 누구 좀 뽑아 네. 해갖고 그 사람의 면접 점수를 조작을 해. 예. 아니면 예. 그 사람을 위해서 기준을 새로 만들어.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을 시켰다 예. 하면 그게 기존에 무슨 죄로 주로 처벌을 받았냐면 다 예. 그게 업무 방해죄예요.